한 번씩은 뭐 자세하게는 못 보셨더라도 떴을 테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전반적인 어떤 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프로그램의 기본 환경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기본 시스템이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환경을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 환경은 우리가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다이렉트로 접속하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미들 서버가 중앙 집중 방식으로 중앙 서버가 관련 정보를 받아다가 취합해서 관련 유저한테 접속된 유저한테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에 대한 결과를 반환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개발 환경이 있습니다. 저희는 미들 티어인 웹 서버가 DB 서버에 관련된 정보를 받아다가 일반 유저한테 결과를 전달하는 형태의 개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로컬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웹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핵심적인 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인스톨하는 시점에 로컬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계속 개발이 업그레이드 되고 환경상 계속 변경이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웹서버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서버에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어떤 일반 유저가 실행하고자 하는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오브젝트를 관리를 하고 그 오브젝트를 요구하는 사용자한테 전달해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데이터를 중간에 받아다가 일반 유저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일반 유저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접속 정보를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경에 따라서 전혀 알 필요 없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개발 환경에 따라서 일반 유저 단에서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정보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웹 서버에 접속하는 경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일반 유저들은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0 또는 2012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는 데브 익스프레스 윈폼 버전 2012 버전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데브 익스프레스 버전은 2017 버전까지 나와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7 버전 나와 있습니다. 이 버전의 차이는 데브 익스프레스는 2012 버전까지가 .NET 프레임워크 3.5 기반을 지원해주는 가장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번부터 2017 지금 현재까지는 .NET 프레임워크 4.0 때 버전으로 개발 환경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브 익스프레스는 좀 다른 컴포넌트와 달리 그 버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컴포넌트들도 물론 버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데브 익스프레스 역시 민감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데브 익스프레스는 각각의 그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있는 이 버전까지가 하나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그러니까 12.2.10하고 12.2.12라고는 전혀 다른 제품으로 인식을 합니다. 물론 13 버전으로 갔다면 그것도 뭐 다른 버전이죠. 그래서 그 데브 익스프레스 사이트에 가보면 실제로 구매하는 시점부터 1년간 라이센스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 1년간 라이센스라는 거는 1년 동안만 사용하는 라이센스가 아니고요. 1년 동안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때 업그레이드 되는 그 버전의 마지막 버전까지 그러니까 라이센스의 범위가 한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데브 익스프레스 2017까지 구매를 했는데 1년 뒤에 데브 익스프레스 2018이라는 버전까지 나왔다. 그러면 그 버전까지가 비트로 해서
권한받은 라이센스의 범위입니다. 그 범위는 데브 익스프레스가 만들어진 가장 처음 버전, 아마 2007인가요? 2006인가 2005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옛날, 아주 옛날 그 버전 때부터 데브 익스프레스의 모든 라이센스는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버전은 뭐 올드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버전은 그 버전마다의 특성이 있는 패키지로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 환경 자체는 데브 익스프레스 버전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맞춰줘야지만 그 개발 환경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컴포넌트 자체가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12.2.18까지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버전은 12.2.10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버전을 반드시 준수해야지 개발 환경이 되고요. 그리고 MS SQL 2008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구소에서 제공해드리는 MS SQL 데이터베이스 버전이 2008이기 때문에 2008 이상이라고 구현을 해드리는데, 2008 이상, 지금 뭐 2016 버전인가요? 그 버전까지도 커버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버전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배포하는 기본 단위를 MS SQL 뭐 2016이라고 해버리면, MS SQL은 뭐 오라클도 마찬가지겠지만 밑에 하위 버전으로는 리스토어가 안 됩니다. 저희가 뭐 텍스트 파일로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바이너리 형태의 백업 번호를 관리하기 때문에 리스토어 자체가 안 돼서 우선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건 2008이기 때문에 뭐 그 이후의 버전은 뭐 큰 어려움 없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이상에서는 단넷 기반 빌드와 상관없이 개발 시 실행되지 않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도 뭐 상관없습니다. 개발 컴포넌트 컴바인 하는 데는. 근데 데브 익스프레스 그 레포트 디자이너, 데브 익스프레스의 좋은 점은 뭐냐면, 컴포넌트 자체가 전체 하나의 패키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차트도 들어가 있고요. 레포트 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컴포넌트들이 다, 웬만한 컴포넌트들이 누락되지 않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뭐 차트 개발할 때는 뭐 차트 FX, 뭐 레포트 개발할 때는 뭐 레포트 디자이너 또는 뭐 크리스탈 레포트, 뭐 이런 각각의 그 전용 컴포넌트들을 따로 구비해서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데브 익스프레스라는 이 컴포넌트는 그 모든 컴포넌트를 다 제공해 줍니다. 특히 이제 이 단넷 기반에서 크리스탈 레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할 때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크리스탈 레포트가 원래 단넷을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좀 뭐 약간 OLEDB 형태로 해서 컴플러스 형태로 해서 뭐 약간 OCX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패키지라 중간에 연결고리, 그러니까 단넷과 연결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레포트 출력하는데 오래 걸린다든지 좀 일반 유저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근데 데브 익스프레스는 컴포넌트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레포트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에 강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환경 폴더가 있는데요. 개발 환경 폴더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웹 서비스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윈도우즈 기반에서의 웹 서비스는 물론 이제 웹 서비스는 뭐 아파치나 뭐 여러 가지 그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넷을 제공해주는 웹 서비스 환경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나 그런 환경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고요. 단넷을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라고 하죠. 그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개발자 영역에서도. 개발자의 런타임 상황에서 이제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이제 환경인데요. 웹 서비스, 인터넷 정보 서비스라는 그런
그 툴을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설치하는 방법은요. 저도 윈도우 10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정보 서비스나 뭐 각종 뭐 그런 것들은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라는 프로그램 기능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NET 프레임워크 3.5라는 것은 윈도우즈 7 이상 모든 OS에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장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스위치로 해당 기능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기능으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MS에서는 윈도우 10이 최종 마지막 버전이라고 하는데 설령 윈도우 10 이후에 버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NET 프레임워크 3.5를 뭐 제거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뭐 지금 뭐 비추로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환경은 .NET 프레임워크 3.5 환경이지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완료가 되는 시점에 .NET 프레임워크 4. 최신 상태의 프레임워크로 모든 것들을 다 컨버전해서 .NET 프레임워크 최신 버전 상태의 것으로 이제 제공해드린다라는 부분, 이 교육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있는 레퍼런스 타입에 있는 .NET 프레임워크 3.5 환경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인터넷 정보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서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 하고요. 기본적으로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를 하면 웹 관리 도구가 기본 선택이 됩니다. 자, 윈도우즈에서 기본 환경 설정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건데요. 인터넷 정보 서비스라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에 ASP.NET이라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 기능을 한 번 더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능만 선택을 하시면 기본 환경에서는 ASP.NET 3.5 환경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기본적으로 딱 선택을 하시면 요 응용 프로그램 개발 기능 이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ASP.NET 3.5 또는 뭐 4.7 같이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 서비스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지 ASP.NET 서비스를 정확하게 활성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서는 주의해야 될 점이 ASP.NET 3.5를 활성화 시켜셔야 된다는 부분을 주의해서 생각해 주시고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치하셔도 됩니다. 말씀 제가 하는 과정에서. 자, 그래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설치를 하셨으면 네, 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뭐 같이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 내용을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설치를 하시면 아까 제가 개발 폴더 안에 보면 웹 서비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웹 서비스라는 폴더 안에 가보면 시스템 8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셨으면 C 드라이브에 inetpub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요. 자동으로. 그리고 C 드라이브에 이런 폴더가 있습니다. 웹 서비스를 하는 그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이 inetpub 밑에 www 루트 밑에 뭐 부여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C 드라이브에다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기본 환경
경로를 C 드라이브에다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웹 서버인 경우에는 서버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웹 서버에는 통상 C 드라이브에다가는 웹 서비스를 설정하지 않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는 불가침 영역으로, 왜냐하면 OS가 있고, 그리고 외부 침략에 의해서 OS 영역까지도 이렇게 좀 보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격리해서 다른 서비스는 다른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우리 개발 환경은 그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C 드라이브에다가 환경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지금 보시는 뭐 시스템 7 뭐 이런 파일들은 없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환경을 설정하시면 그래서 요 inetpub 밑에 ww root라는 경로 밑에다가 요게 inetpub 밑에 ww root 밑에다가 시스템 8이라는 그 파일 압축을 푸시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해 보시면 웹 서버에 배포할 경우는 다른 이름과 경로로 지정해도 상관없으나 개발 환경에서는 프로그램 빌드 경로와 일치하므로 반드시 동일한 경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스를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스는 협업으로 그 형상관리 툴로 이렇게 다 관리되고 있고요. 협업해서 관리할 때 A라는 개발자는 빌드 경로를 뭐 C에 뭐 A라는 경로에다가 빌드를 하고 B라는 개발자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받아다가 나는 D 드라이브에다가 빌드 경로를 정할래. 그렇게 이제 서로 빌드 경로가 일치되지 않으면 사실은 매번 할 때마다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기본 모든 빌드 경로는 C의 inetpub 밑에 ww 루트 밑에 시스템 8이라는 경로에 관련 모든 프로그램의 빌드 경로를 프로젝트, 비주얼 스튜디오 팀 프로젝트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를 유지를 해주셔야지 소스를 받더라도 이 경로 내에서 개발 환경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에서는 프로그램 빌드 경로와 일치하므로 반드시 동일한 경로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소스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최종 마지막 단계 되면, 폼 8이라는 이런 각각 모듈별로 프로그램 소스들이 되어 있는 이 최종 소스본을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그 소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소스 폴더 아래는 그 각종 모듈별로 뭐 BC는 베이스 코드, 뭐 CA는 원가 관련한, 그다음에 CO도 이것도 원가 관련한 내용이고요. 뭐 CS는 뭐 CS 영역이고요. 뭐 DC는 뭐 문서 관리, 뭐 DM은 뭐 개발 관리, 그다음에 EIS는 EIS고요. 뭐 FA는 회계 관리, 뭐 이렇게 각각의 그 용어가 있습니다. QM은 뭐 품질 관리,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모듈 단위별로 그 모듈 이름에 어떤 뭐 종속된 어떤 폼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폼 코드가 가지고 있는 이 폴더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 하나의 컴파일되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깊숙이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스 구조가 있고요. 가능하다면 빌드 경로와 다른 드라이브의 소스 경로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비주얼적으로 이제 화면을 이제 보면서 각종 이제 결과를 이제 뭐 수정할 내용은 수정하고 이벤트나 뭐 각종 뭐 내용들을 이제 해서 이제 컴파일이라는 단계를 이제 거치죠. 그래서 컴파일된 결과물 객체는 EXE 형태가 아니라 DLL 형태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DLL 형태의 컴파일된 내용을 웹서버에다 올리면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그런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 소스가 가지고 있는 그 경로를 두 가지 형태로 관리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 경로를 관리하는 방식이 절대 경로냐 상대 경로냐라는 그 두 가지 타입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관리합니다. 절대 경로냐 상대 경로냐는 건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만약에 내가 지금 소스가 있는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드가 되는 경로가 있다고 했을 때 빌드가 되는 경로와 소스가 있는 위치가 서로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경우라면 그 소스가 있는 경로를 절대 경로로 관리합니다.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빌드하는 경로와 그리고 소스가 있는 경로가 동일한 드라이브 내에 있다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상대 경로로 관리합니다. 절대 경로하고 상대 경로라는 건 뭐냐면 절대 경로는 C 드라이브에 무슨 폴더에 무슨 폴더 밑에 무엇이 있음 이렇게 드라이브 단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게 절대 경로고요. 상대 경로는 상대적으로 저쪽에 있는 경로와 상대적으로 우리 CD라고 그러죠. 체인지 디렉토리. 체인지 디렉토리의 아마 용어가 아마 슬래시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 슬래시에 뭐 점점점에 뭐뭐뭐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 경로를 나타내는 경로를 관리합니다. 이게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개발 혼자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협업인 경우 서로 경로가 동일한 어떤 사람은 동일한 경로에서 개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경로에 개발하면 A라는 사람이 체크아웃을 했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동일한 경로에서 한 사람이 체크인을 해서 소스를 형상 관리를 하면 다른 개발자 입장에서는 엉뚱한 경로로 이제 빌드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가급적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빌드 경로와 다른 드라이브의 소스 경로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불편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폼 파일 폴더는 실제 이제 실행될 프로젝트 소스가 이제 보관되는 폴더. 그다음 폼 파일 아래는 뭐 이런 용어로 해가지고 업무 단위 모듈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8점 디버그라고 해가지고 현재 모든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이제 DLL이므로 테스트 디버그용, 그 다음에 윈폼으로 DLL을 로드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있다라는 거 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SP.NET 웹 서비스 설정 방법. 이 부분에서 설정 방법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자를 이제 실행을 하면, 자,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자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는 왼쪽에는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트리 구조 형태의 내용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가 있고요. 통상 개발자인 경우에는 디폴트 웹사이트라고 해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웹사이트는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디폴트 웹사이트의 디폴트 값은 통상 80번 포트로 해서 디폴트 웹사이트로 구성되고요. 추가로 웹사이트를 추가하면 다른 포트, 81번 포트, 아니면 8080 포트 이렇게 해서 다른 사이트로 해서 웹사이트를 구성을 하고요. 통상은 우리가 80번 포트 환경을 두고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NET에서 ASP.NET이라는 그 서비스가 각종 어떤 러닝, 작업을 하고자 하는 워킹 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이 실행되는 존.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 풀 내에서 각종 이제 요청한 내용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내용에서 컴파일을 해서 결과를 반환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고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풀은 통상 우리가 다른 풀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디폴트 어플리케이션 풀을 CLR 버전 2.0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이라고 해서 .NET 프레임워크 2.0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2.0부터 .NET 프레임워크 3.5 서비스 팩 1까지 그 범위를 한정해서 그냥 대표 코드로 해서 CLR 버전을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NET 프레임워크 4.0, 4.7까지 나왔는데
그 4.7이 안 나오는 이유는 4.0을 베이스로 해서 4.7까지 포함한다라는 의미의 버전이지 그게 마이너 버전 그 하위 버전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동작을 하는데 저희 3.7 서비스팩 1이기 때문에 2.0, 50, 727 이 버전을 선택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는 통상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더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제대로 복사를 하셨다고 하면 C 드라이브에 시스템 8이라는 폴더가 이제 생겼을 거고 그 밑에 이제 폴더가 생겼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지금 요런 그 폴더 그림처럼 생긴 거에 시스템 8이라는 형태로 보일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응용 프로그램 추가 또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변환해서 응용 프로그램 변환하시면 지금 보시는 요런 지구본 아이콘으로 생긴 응용 프로그램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8 언더바 서비스 8이라는 거는 별도로 응용 프로그램 추가를 해서 시스템 8 언더바 서비스 8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실제 경로는 C 드라이브에 inet 허브에 ww 루트에 시스템 8 밑에 있는 서비스 8이라는 이 경로를 지정을 해서 시스템 8 언더바 서비스 8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여기 속성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름은 가상 경로는 시스템 8 언더바 서비스 8이라는 가상 경로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경로는 이 경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풀은 디폴트 app 풀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한 짝으로 움직입니다. 이 한 짝으로 움직이는 거는 우선은 시스템 8이라는 폴더는 우리 비트로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용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맥스 프레임워크에 접근을 하시죠. 그 경로가 되는 실질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의 오브젝트들이 산재해 있는 DLL이나 EXE나 우리가 지금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고 있죠.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는 경로의 웹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로의 웹 서비스는 일반 유저가 접근을 하면 요구하는 메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클릭했을 때 그 해당 프로그램이 웹 서버를 통해서 일반 유저 단에 전송이 돼서 그 유저 단위에서 이제 그 해당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비스 8이라는 프레임워크 웹 서비스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언더바 서비스 8이라는 이거는 이제 규칙이거든요.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추로라는 웹서버를 만약에 만드셨다, 웹 서비스를 만드셨다 그러면 비츠로 언더바 서비스 8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는 웹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테스트 언더바 서비스 8.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 짝으로 한 세트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여기 메인은 각종 프로그램 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웹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세컨드는 각종 프로그램 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단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웹 서비스 채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관련 항목들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웹 서비스를 추가를 하고요. 요 동일 명칭 적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웹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다 이제 구현이 됐다면 그 웹 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한번 거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컨텐츠 보기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 컨텐츠 보기를 보시면 링크 8.asmx라고 해서 ASP.NET 웹 서비스라는 어떤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찾아보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링크 8점 웹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서비스 리스트가 제대로 뜰 겁니다. 지금 이 화면까지 정상적으로 떴다는 것은 웹 서비스, 그 ASP 단넷 서비스가 정상 잘 동작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화면단에서 뭐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ASP 단넷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프로퍼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테스트 DB 네임이라는 프로퍼티를 이제 보통 통상 확인할 때 우리가